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병원 유튜브 H로그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인데 네. 자연 치유가 좀 네. 되는 편일까요? 아니면은 꼭 좀 치료가 좀 필요한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부분 파열이 된 경우에는 굉장히 드문 경우에 어느 정도 치유가 된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완전 파열이 된 경우에는, 그리고 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라는 질환은 사실 퇴행성으로 생기는 질환이어서 네. 이게 저희가 보통 나이가 들면서 과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자연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퇴행성이기 때문에 좀 어지간해서는 좀 와서 치료가 꼭 좀 필요한 맞습니다. 질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사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수술은 굉장히 무서워하실 텐데 네. 비수술적으로 뭐 주사라던가 네. 뭐 이런 치료만으로도 좀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진단이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나 혹은 주사 치료로 염증이 잘 가라앉고 네. 발견된 파열에서 어느 네. 정도 크기가 유지가 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로 네.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비수술적 치료 좀 어떤 것들을 주로 네. 시행하게 되나요? 우선은 시작은 가볍게 하는 편이고요. 네. 먼저는 사실 주사 치료보다는 먹는 약에서 저희가 아까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염증이 동반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선은 그 염증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우리가 비스테로이드성 네. 소염 진통제를 좀 처방을 해서 우선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서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먹는 약으로도 통증이 좀 호전이 되고 어느 정도 심한 통증이 조절이 된다면 네. 먹는 약에서 중단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에 네. 저희가 스테로이드라든지 혹은 다른 주사제를 사용해서 네. 주사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좀 어떤 경우에는 좀 수술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주사 치료를 하고 스트레칭까지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네.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네.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보통 증상이 크게 통증과 그 다음에 기능 상실로 볼 수 있는데 네네. 주로 환자분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통증이고 네. 그리고 힘줄이 아무래도 파열이 되다 보니까 오래된 경우에는 우선은 근력 저하가 좀 나타날 수 있고 네. 그래서 표현을 하시기로는 힘이 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 파열이 이제 소파열, 중파열을 넘어서 네. 광범위 파열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어깨를 이제 들어올리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술법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파열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최근에는 관절경을 사용해서 좀 비침습적으로 하는 수술법이 다양하게 방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파열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관절경을 사용해서 최소 절개를 사용해서 힘줄을 봉합하는 방법이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네. 파열 크기가 조금씩 커질수록 관절경으로 봉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개방성으로 봉합을 한다든지 혹은 힘줄이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열이 심한 분들은 네. 인공 힘줄을 사용하거나 혹은 인공 관절을 사용하여 수술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약 한 3가지 정도 수술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각각의 좀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네. 이런 게 있을까요? 관절경을 사용한 힘줄 봉합은 아무래도 절개하는 부위가 작기 때문에 네. 사실 환자분께는 최소 침습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이 조금 빠른 경향을 보입니다. 대신에 개방성 봉합술의 경우에는 네. 사실 시야를 넓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절경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착된 뭐 힘줄을 분리시킨다든지 그런 네. 작업들을 조금 더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술 자체가 조금 더 시간이 적게 걸리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뼈에 저희가 힘줄이 붙는 부위에 나사를 삽입해서 그 네. 나사에 연결된 실로 봉합을 하게
하게 되는데 네. 훨씬 단단하게 봉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뼈가 많이 약하신 분들이나 파열 크기가 큰 분들에서는 개방성으로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오, 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하나가 무조건 좋다. 좀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각자 이제 환자의 좀 케이스에 따라서 네. 이 환자는 어떤 게 좋다. 좀 이런 게 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꼭 하나만 어떤 특정 시술만 이렇게 고려하는 병원보다는 좀 네. 다양한 수술법을 다 할 수 있는 병원을 네.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다양한 수술법을 사실 알고 좀 할 수 있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환자분의 그래도 각각의 이런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위에 맞춰서 수술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술법과 비수술법으로 어떻게 회전근개 파열 치료하는지 정형외과 김명소 교수님하고 한번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좋은 정보 잘 얻어 가셨나요? 앞으로도 항상 궁금하신 정보 있으시면 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교수님께 대신 물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